소리키는 사와야지. 조용하고. 자, 80몇? 조용하고 신이형 빨리. 82페이지. 81. 이거 눌러가지고 82 쓰면 돼. 그러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4-1의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나, 데이터 프레임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가 엑셀에 해당하는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행과 열로 구성된 사각형 표처럼 생겨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모양, 이런 모양이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성별, 연령, 학점, 연봉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자, 4개 열이다. 열은 어떤 데이터? 어느 방면? 세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열, 3개의 행, 가로 하나, 둘, 셋 이렇게의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자, 열에 해당하는 거가 성별, 연령, 학점, 연봉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고, 행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가 3개다 이렇게를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4개의 속성에 대해서 3명의 자료로 구성된 거 이런 걸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열은 속성이다 라고 돼 있어. 속에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별, 속에 있는 성질이 어떤 거다? 남자, 여자, 남자, 그치?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있는 성질. 연령은 이제 뭐 1세부터 뭐 100세까지, 뭐 1세부터 뭐 사는 때까지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점에 해당하는 거, 뭐 3.8, 4.2 뭐 이런 것들, 연봉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배웠던 것가 있는데, 연령, 학점, 연봉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데이터라고 한다? 변수. 무슨 데이터라고 한다, 신민석? 열 변수. 뭔 소리야? 빨리 얘기해. 따라하기 신이형.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데이터야 이런 거가?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뭐라고 해? 어제 얘기했는데 그 숫자 데이터 영어로 그거 뭐라고 S. 했어? 뉴메릭. 유메리. 그 아, 다음에 이거는 문자 데이터 뭐라고 하니? 캐릭터. 캐릭터. 한 글자인 캐릭터고, 이거는 뭐야? 스트링. 와, 기억 안 나네. 글자 2개 이상일 땐 스트링이라고 한다. STR 맞아. 스트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변수라는 것들, 변수에 해당하는 거 변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 어제 얘기했던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행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 데이터가 많은 거에 따라서 중요하다. 이게 뭔 뜻이냐? 100개의 속성이 있다. 그치?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변수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남성에 따른 학점, 그 다음에 연령에 따른 학점, 연봉에 따른 뭐 학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분석에 해당하는 종류가 많아진다.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분석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데이터가 몇 개 컬럼으로 있나요? 몇 개 컬럼까지 있는지, 변수가 몇 개의 데이터로 있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볼 건데,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 몇 개 컬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에 해당하는 거는 한 사람의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지? 1행, 2행, 3행 이거지. 그래서 3개 행에 있다고 하면은 3명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 이런 뜻이고, 행 케이스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30명이 있다 하면은 행정보가 행에 해당하는 개수가 3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이렇게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확인하고, 자, 한 명에 대한 데이터는 가로 한 줄에 다 나열돼서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표 중에 첫 번째 행을 보자 라고 되어 있어. 걔네들은 26세 남자, 그 다음에 졸업학점 3.8, 연봉 2,700만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남자 26세 3.8, 연봉 2,70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행이다 이런 얘기고, 자, 행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뭐라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거래 내역, 하나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 이런 것들도 다 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로 또 다른 예를 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서울 도시는 인구는 이렇게 되고 면적,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크다는 거는 결론은 행이 많다는 얘기냐, 열이 많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크다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한 개겠지 일단은. 그치? 그래서 행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열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더 중요할까라고 되면은 열이 많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열이 많다라는 거는 분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많다는 얘기지. 서울이라는 도시에 해당하는 인구수,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면적, 서울이라는 도시의 인구 밀도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분석에 해당하는 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 1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데이터 많아져서 10만 명의 데이터 분석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컴퓨터가 느려진다. 한마디로 행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냥 컴퓨터는 느려지는 것뿐 하는 것들은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좋은 장비를 구축하면은 뭐야?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긴데. 열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열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난다. 열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성별에 따른 연령, 성별에 따른 학적, 성별에 따른 연봉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치? 그래서 열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관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치? 학점이 높은 사람이 연봉이 많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머신러닝, 그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다양성을 의미하는 열이 많은 것이 분석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해당이 되는 열이 많으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분석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 이런 얘기, 그지? 그래서 요거. 열이 많다는 얘기는 분석 방법에 한계가 온다. 그래서 고급 분석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 알고리즘을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 행이 많다는 얘기는 단순 데이터가 많아진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는데 그럴 때는 더 좋은 장비를 쓰면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그죠? 그냥 데이터가 많은 거를 의미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림 데이터도 있고 동영상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또 분석에 해당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날씨에 어떤 음식이 더 많이 팔린다. 예를 들면은 그 비가 오는 날 파전이 잘 팔린다 이런 것들. 그치? 어떤 모양 도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 그래서 굴곡진 그런 고속도로 부분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만약에 갔을 때에 도로가 너무 단순해. 이럴 때에는 이제 구경거리, 근처에 구경거리 것들을 많이 넣고 아니면은 막 전광판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데이터 갖다가 분석을 하는데 옛날에는 엑셀 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사진 데이터, 그 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험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있다고 치자. 자, 얘는 이제 엑셀 갖다 만들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게 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이제 R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C라고 하는 컴바인, 그치? 컴바인은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도 컴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걔네들 한꺼번에 합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어제에서 확장된 영역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지금 우리가 어제 새로운
파일 만들 때 단축키 뭐였지? 이거 컨트롤 시프트 N. 컨트롤 시프트 N 이렇게 눌러줘서 새 거 하나 만들고 저장하는 거는요 컨트롤 S. S에서 ch 04-2로 이렇게 만들어내죠. ch 04-2.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파일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생성됐으면 거기에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코딩을 보고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것만 보고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표만 보고서도.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English라고 해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단어고요. 거기에다가 C에서요 값을 여러 개를 집어넣습니다. 90, 80, 그 다음에 60, 70.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자 English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얘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방향키로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범위가 잡히게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직 쓰지도 않았다 이 얘기지. 뭐 썼는데? 범위로 잡아요 빨리.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누르고 있으면 돼. 누르고 있어. 됐죠. 자 범위가 잡혀 있으면은 실행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로 실행합니다. 자, 컨트롤 엔터 실행하게 되면은 좌측 우측 항목에 이렇게 해서 environment 창에 뭔가 들어오는데 어제 했던 게 많으니까 요 빗자루를 눌러서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일단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요 부분을 컨트롤 엔터를 하셔서 확인을 한다. 했더니 현재 뉴메릭의 랭스 4 값이 4개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값들이 90, 80, 60, 70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 밑에는 뭘 해야 돼요? 매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변수에 자 C에서 50, 60, 그 다음에 100, 20 이렇게 하고 매스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하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잡고 컨트롤 엔터 해가지고 만들어낸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뷰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요거 한번 해봐요. 뷰 이게 대문자 V다. 대문자 V고 뷰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든. 맞아요? 이거 했어요 이렇게? 이건 했는데 안 나오는데? 네? 근데 뷰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엔터 했어요?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벡터라는 거다. 벡터라는 거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값?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벡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줬죠. 요거를 열 머리글이라고 한다. 머리글. 열 머리글 아무것도 안 주면은 요게 있는 거를 봐가지고 이게 V라고 표시가 된다. 이게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벡터, 그치? 벡터라는 걸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이렇게 잉글리시도 보게 되면은 잉글리시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잉글리시랑 매스를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df 언더바 mid term 이렇게 쓰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English 하고 math 이렇게 해서 df 언더바 mid term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동작을 시켜준다. 이렇게 시켜준 거를 view라는 거를 통해서 확인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이제 타입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타입이 보이는데 타입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는 4개의 OBS 이거 뭐라고 했지? OBS? 옵저브. 그래서 행이란 뜻이다. 그래서 4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치? 베리어블즈가 이제 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 그치?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요. 네. 틀렸다. 끝났네. 됐어요? 100이 나왔지, 세 번째. 자, 그래서 뭐 넣은 거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뭐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내려와서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반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영어랑 수학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앞에다가 반을 넣고 싶어. 요 앞에다 반을 넣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반 정보에 해당하는 걸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라고 이렇게 해서 C 해서 1반 1반 2반 2반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든 거를 실행시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놨던 데이터가 df 언더바 미드텀입니다. 자, df 언더바 미드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한 거를? data.frame 해서 English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th와 세 번째는 클래스. 그래서 여기는 순서대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죠. 클래스, English, math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는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 순서대로 클래스, 잉글리시, 매스 순서대로 실행을 하겠다. 자, 실행을 한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왜 바꿔서 한다고?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보기 위해서. 이거는 외국 느낌이 뒤에다 클래스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에다 많이 쓰죠. 몇 반? 영어, 수학. 이제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엑셀에서 만드는 것처럼 엑셀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가지고 올 때는 요게 이제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이고 뒤에 이제 달러라는 걸 붙여가지고 열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df 언더바 미드텀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달러를 붙여서 English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90, 80, 60, 7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미인값을 저건 어딨어? 확인하고, 달러는 어디서 찾아? 달러는 키보드에 달러. 4번인가? 자, 그래서 그냥 입력을 했을 때 얘는 현재 값이 들어가 있는 게 90, 80, 60, 70의 값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민에다는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90 더하기 80 더하기 60 더하기 70 나누기 4 하신 결과 75가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죠.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도 똑같이 df 언더바 미드텀에서 달러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매스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은 50, 60, 120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값에 해당하는 거를 민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결과가 57.52의 결과물이 나온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데이터 보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이제 아래서도 똑같이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자 달러 기호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를 지정할 때, 한마디로 열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한 거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따로따로라는 거는 잉글리시 따로, 매스 따로, 클래스 따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쭉 써가지고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한 번에 써보도록 하죠. 자, df 언더바 미드 텀이라고 쓰고, 자, 데이터 점 프레임에서 자, 잉글리시 하셔가지고 뭐 어떤 데이터요? C라고 해서 90, 80, 그지? 60, 70 이런 데이터 첫 번째 쉼표 엔터 치고, 두 번째 매스라고 해서 수학에 해당하는 거 C 해서요 50, 60, 12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C 해서 1, 1, 2, 2 이렇게 해서요 해당되는 거를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요. 이거 매스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한 엔터, 거야? 엔터. 엔터 치고 한 거야?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정렬돼요. 이거 사이즈를 줄여. 이거 이쪽 사이즈. 여기 보이지? 사이즈 좀.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자, 그래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뒤에 이번에는 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뭐다? 표시하는 순서다 이게. 그치? 자, 되고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나오는데? 에러 메시지. 민서이가 싱글. 봐줘봐. 예상하지 못한 기호 매스 50, 60. 민서이가 봐줘봐. 신민서. 여기서 콤마 안 찍어서 그런 거 같아. 콤마 안 찍어서 그래. 민서이 많이 봐서 해결해줘야 돼 그런 거. 민트나가 또 쳐야지. 에러인데? 그리고 아니 너가 뭐냐고 왜? 지금. 뭐 틀렸어? 어이가 없네. 왜 뭐 틀렸어? 뭐가 없는데? 답답해. 아니 이거 꽉 찼다 그래서. 와 답답해 진짜. 왜? 여기 끝에 쉼표 찍어서 그래. 코딩 실수하면 안 돼. 코드 쓰는 거. 코드 쓰는 거 실수하면 답이 없어. 신중하게 써줘. 신중하게. 틀렸어. 뭐. 됐다. 그 다음에 써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지. 출력. 프린트. 미드텀. 프린트 하라고 프린트. 포토제트. 코드 틀리면 안 된다. 뒤에 가서 엔터. 요거를 따닥해. 요거 마우스로 요걸 따닥. 여기 위에 컨트롤 C. 이거 컨트롤 V 그래. 컨트롤 엔터.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본적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가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데이터 프레임하고 C를 가져다가 표의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출력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지금 했던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과일 가격의 평균, 판매라 평균을 구해보자. 그래서 과일에 해당하는 가격의 평균, 그러면 어떻게? 제품하고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치?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샵에서 이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88페이지. 다운표 써야지 않을까? 페이지 88페이지. 그래, 다운표 써야 돼. Q1. 신이 형 몰랐죠. 자, 힌트가 좋죠.
제품 가격 판매량을 써야 되네. 그러고 C를 한 다음에 사과 얼마 이렇게 하는 거네. 맞지? 그래서 예.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게 C라는 걸 먼저 통해서 C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에 해도 되고 여러 번에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하지 말고 일단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제품 가격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가 필요하죠. 가격 판매량 이렇게가 이제 필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 딸기, 수박. 사과, 딸기, 수박, 그치? 그래서 나이스 시원한 거야 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데이 가격? 지금 1800, 1500, 3000 이렇게? 1800, 1500, 3000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C를 통해서 어떤 거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가 24,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13 이렇게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처럼 각각을 여기다 써야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그치? 자,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프레임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그치?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변수명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치?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를 이걸로 이렇게 할까? 제품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제품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C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지? 첫 번째 줄, 그지?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이렇게 쌍따옴표 없이 써도, 쌍따옴표 없이 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가격인가요? 가격. 가격은 C 해서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판매량이요. 그치? 판매량 이렇게 왜 써야 제품 되겠네. 저기에는 쌍따옴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 10명이니까요. 10명이니까? 여기 있는 거 10명. 아,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프루트. 가격 프루트, DF 프루트 하자. 네, DF 프루트 이렇게 하고 과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렬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정렬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 프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오게 되더라. 자, 거기에 대한 걸 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 그치? 돼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 네. 자, 그렇게 끝냈으면 됐네. 어떻게 이거 이게 가루가 되네. 이게 세 개나 가루가 됐잖아. 두 개만 하면 되지. 여기가 가루가 없어졌네. 수박 다음에 아, 이게 사라져. 쉼표.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최대화 해가지고 보면서 여기도 쉼표 해야 돼. 여기도 쉼표. 됐다. 이렇게 해서 범위로 해서 비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보고 하고.
됐지? 커서로 잘 떨어졌지? 음. 그치? 그러면 코드는 정상이야. 그러면 이게 따닥 풀. 데이터 프레임을 안 하고 데이터 우리 플로추로 했는다. DF 플로추. 이거 해서 가로 열고 언더바. 아니지, 이거는 너는 프레임으로 했잖아. 아, 됐어. 그럼 플로추를 해. 플로추를 하고 이걸 바꿔. 근데 같은 걸로 있는데 또 바꿔야 돼. 이렇게 됐어. 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 밑에 거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이게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죠. DF 플로츠. 자, 거기에 어떻게 하래요? 과일 가격의 평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과일에 해당하는 거의 평균이니까 자,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가격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격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의 평균과 판매량의 평균을 하래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하는 거를 민으로 이렇게 평균을 쓰면 되겠죠. 민 이렇게 쓰면은 210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뭘 하자고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 그치?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민해서 이런 식으로, 그지? 판매량에 해당하는 거에 평균값을 구해보자, 그지?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뭘로 한 거다? 아래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치? 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던 엑셀 파일이 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R 쪽에서 불러와가지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쟤는 왜 요 밑에가 달라? 뭐가? 쟤는 이게 이렇게 가고 얘를 왜 이렇게 갔어? 뭐가? 뭐야? 그걸 바꾸기 나름이에요. 없어, 그거는 신용. 그거 그렇게 하려면은 요걸 바꾸면 돼. 아니 너 왜 툴에 바꿨어? 툴에 나는 원래 그렇게 해놓고 프로젝트 있었어. 옵션에 가서, 아니 툴에 여기 쓸데없는 글로벌 옵션에 가서 어피어런스, 이거가 어딨지? 그거 왜 쓸데없는 거야? 빨리 얘기해 너 오빠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 내 버전이 그랬다고, 내 버전. 원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걸친 걸 네가 바로. 콘솔인 라이트, 이게 어디 들어갔더라? 이거 어피어런스 쪽에 있는데, 여기 있다. 페인 레이아웃을 지금 우리는 소스, 위에가 소스고 밑에가 콘솔, 그다음 인바이러먼트가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 돼. 이거를 인바이러먼트가 밑에 가고 이게 콘솔로 놓으면은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하자는 거지, 누나. 이제. 안 돼.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어느 게 낫나? 물어봤어. 편한 대로 해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그걸 물어봐. 니거 지금 저거 할라 했더니 반대로 있어서 내가 지금 컨닝하기가 힘들잖아. 저걸 봐. 형이 지금 떼어놓은 TV 화면 보면서 해가지고 왜날 끌어보는데. 지금 니 어떻게 했나? 자, 됐죠? 자, 그래서 시간 끌-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보자. GitHub에 있는 거를 실습 데이터 사용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실습 데이터는 여기다가 넣어놨어. 어디다? 너희들은 바탕화면에다 넣어놨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넣어놨냐? 여기다 넣어놨네. C 드라이브에 어디다 넣어놨다? doit.r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넣어놨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내가 C 드라이브에다 넣으라는 이유가 있어. 왜? 이 경로 쓰기가 귀찮아, 바탕화면은. 그래서
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돼 있다. 그치? 엑셀 언더바 이그젠 파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엑셀에서 일단 열어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가시면 엑셀 언더바 이그젠에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그치? 너희들 바탕화면에다 놨던 거 같네. 뭐 했다고? 엑셀 이그젠? 쭉. 근데 트리오 오피스로 열려 왜? 거기는 엑셀 안 깔았으니까 그럼 나 어떡해? 관계없어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ID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는 그냥 1, 2, 3, 4, 5, 6, 7, 8, 9 그냥 쭉 올라가는 거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1반, 2반, 3반, 4반, 매스,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본 데이터를 엑셀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어디다 가져오자? R에다 가져오자 이 얘기야. 그래서 A부터 E열까지의 5개의 총 변수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변수는 자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매스와 잉글리시와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세 과목의 시험 점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행은 21행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변수명으로 입력이 돼 있고 20개의 자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 그거를 R로 불러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이 리드 엑셀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설치할 때 내장 패키지, 외장 패키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GG 플러스 어제 불러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드 엑셀에 해당하는 거, 엑셀을 가져올 때는 이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리드 엑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몇 장이죠? 4-3장이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N 눌러서 새 거를 만들고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는 파일명은 ch04-3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ch04-3.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인스톨 패키지 해서 해당되는 거 read 엑셀 합니다. read 엑셀 이렇게 하고 자, 라이브러리에서 자, read 엑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내 컴퓨터에 read 엑셀이라고 하는 뭘 까는 거야? 패키지를 까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깔게 되면은 여기 실행이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제 이쪽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 보일 거고. 되는 건가? 그죠? 라이브 이거 리드 엑셀 밑에 둘째 줄도 써야 돼? 둘째 줄은 이제 실행할 거예요. 설치가 끝나면 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된다. 그치? 됐나요? 둘째 줄에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고? 이것도 써야 돼. 이것도 써야 돼. 내 패키지가 안 되는 거구나. 안 돼? 3.6mm 패키지가 안 돼. 됐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똑같이 됐는데. 됐으면은 진행할게요. 자, 이제 안 된다. 됐어? 뭐 쓰냐? 너 됐어? 왜? 빨리 새로 얘기해. 깔아야 돼. 새로 간다고? 왜?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될걸? 버전에서 안 되는 거고. 버전되면 안 된다? 버전에서 안 되는데 내가 6개월 전에 받았던 버전에서.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받았어. 원익이잖아. 할 수 있는 건데? 되는 거야. 된 상태지. 될 거야. 그냥도 돼. 워닝 메시지는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리드 엑셀 가지고 가져올 거야. 자, 이렇게 해보자. 리드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파일명을 여기다 바로 써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파일명에 해당하는 거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보고 있었지? 어제?
요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야? 이게 잘 나오는지를 요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써봐야 돼. get wd 이렇게 하면은 현재 요 안에 파일이 있는 줄 봐야 돼. 요 안에 파일 있어 없어? 요 안에 파일 있어 없어? 그거를 잠깐만. 없지. 에러 난다는 얘기야. 그냥 쓰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getwd를 먼저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여기인데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에러 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거. 엑셀 언더바 이그잼 엑셀 xx. 그래서 엑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지. 엑셀 언더바 이그잼. 자, 이그잼 점 엑셀 xx 이렇게. 에러 나지. 패스에 해당하는 게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난다. 그지?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넣어놓든가 데이터를 요 안에다가 넣어놓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경로에다가 세팅을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이거야. 내가 지금 어디다가 지금 데이터를 넣어놨어? 여기다 넣어놨어요. C 드라이브의 뒷 아래 여기다 넣어놨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써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고, 여기를 슬러시로 바꿔야 돼. 이렇게. 슬러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그잼, 엑셀 이그잼 저 xx가 있는 공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있는 공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을 해놓는 게 편해. 한 번을 해놓는 게 편해서 여기 어제 잠깐 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고 그치? 땡땡의 3개짜리 이거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여기다 넣어놨어. 뒤달 그치? 데이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아에 set as working directory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써준다. 그치? 자, 이렇게를 먼저 해줘요. 이렇게를. 안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주면 된다. 접수를 해서 여기다가 넣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게 슬러시로 해야 된다고. 여기를 슬러시로 바꿔. 아, 다 바꾸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바꾸면 되지. 자, 바꾸고 했더니 되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은 요거가 계속적으로 여기를 참조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바꾸라고 했지. 땡땡이 누르고 여기에서 바탕화면에다가 넣었으면 바탕화면에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열어놓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요거를 뭘 한다? set as working directory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이게 없어도 돼. 이제는 요게 없어도 된다. 이게 없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치? 민수 했어? 왜 임마? 잘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버전 받아야 돼 이거. 버전 안 받아도 돼. 버전 안 받아도 돼.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는데. 안 됐으면 오빠한테 빨리 말해. 나 이렇게 나왔다고. 얘 안 됐어. 얘 안 나왔어. 조용히 좀 할래? 저거 슬러시 다 바꿔야 된대. 제발.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바꿔야 되는 거. 다 바꿔야 돼. 나는 워킹 디렉토리 한 다음에 했는데 안 돼. 워킹 디렉토리 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뒤에 더 써야지. 슬러시에서 파일명 써야지. 파일명 엑셀 이그잼 점 엑셀. 아, 이거 보여줘. 너거 안 보이네? 저기 T 보고. 아, 그래. 12번. 되게 틀렸어. 12번. 이거 그거야. 뭐가 된다네. 뻥송이 안 되는 게 이거 같아. 저거 버전 안 맞아. 얘들 엑셀인데 1로 썼구만. 이건데. 아! 뭐야? 타이핑 실수했어 나. 아, 그래서 안 깔렸네.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버전이 틀리더라도 이건 옛날 버전부터 다 있던 건데. 당연히 다 있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워킹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것만 써도 된다는 거야. 저기 그래 워킹 디렉터 여기- set WD 해놨지. 한 다음에 이것만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이게 워킹 디렉토리 잡는 거가 set WD잖아. 하고 요거를 그게 아닌 파일만 넣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ZWD 안 쓰고 저기 땡땡땡 가서 해도 되고. 땡땡땡 가서 해도 되고. 땡땡땡이 제일 편한 거지. 그래, 땡땡땡 제일 편해. 그래. 맞지? 땡땡땡이 사기야. 저거 알려준 사람이 없어. 아 이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이제 가지고 왔어? 근데 아까는 왜 땡땡땡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아니야. 다 되는 거였어. 다 돼. 된 다음에 리드 엑셀 저거 다운표 저거만 쓰면 된다는 거. 6번 칸에 있는 거. 그래서 5번, 6번 이렇게 해도 되고 땡땡땡 한 번에 할 땐 8번으로 해도 되고. 아니 땡땡땡 6번에 되고 맞지? 그치. 땡땡땡 6번이 좋은 거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가지고 와졌어요? 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가 어떤 변수? df 이그잼 변수에다 집어넣자 이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df 이그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df 이그잼 변수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치?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변수를 지정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아니라 다른 폴더에 있으면은 경로를 지정할 때 슬러시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이제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슬러시로 바꿔야 정상적으로 된다 이 얘기고 걔네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df 이그잼이라고 가지고 왔어. 가지고 온 거에 뭘 하는 거야? 열들을 해당하는 것들에 뭔다? mean 해서 평균값을 구해낸다. 그치? 그래서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변수는 df 이그잼 거기에 달러 해서 그 밑에에 뭐를 가지고 있다? English라고 하는 거를 mean을 통해서 뭘 한다? 평균을 구해낸다. 자 그 다음에 df 이그잼에 해당하는 거에 science 그치?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mean을 통해서 뭘 한다? 평균을 구해낸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평균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에 해당하는 거는 84.9점이고 과학에 해당하는 건 59.45점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엑셀에서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평균과 평균값 구해내는 거 각각의 열들의 평균값 구해내는 거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은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변수명 없이 첫 번째가 바로 데이터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뭐다? 변수명으로 지정되면서 유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가 유실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할 건데 조금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죠. 네.